그날 밤, 지은은 집 문 앞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새엄마 가족이 들어올 테니까.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28살의 그녀는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의 결정은 단순한 가족 재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재혼을 서둘렀다. 새엄마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달랐다. 그들은 지은을 불편해했다. 특히 지은의 이상한 행동을. 지은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억압했다. 그날 지은은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결정은 갑작스러웠다. 새엄마의 동생 가족이 이사 올 거라고 했다. 공간이 부족하니 지은이 나가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그것은 핑계일 뿐. 아버지는 지은의 비밀을 의심하고 있었다. 몇 달 전 지은이 민지와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연인이었다. 26살의 민지는 밝고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들은 회사 동료로 만났다. 지은은 마케팅팀, 민지는 디자인팀. 처음엔 우정이었지만 점점 사랑으로 변했다. 지은은 핸드폰을 들고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 도와줄 수 있어. 민지의 답은 빠르게 왔다. 지금 갈게. 기다려. 민지는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위험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거리였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는 배척당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그런 삶. 민지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짐을 쌌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자. 거기서 생각해보자. 민지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서울 변두리, 지은이 처음 가보는 곳. 그곳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컸다. 아버지와의 단절, 가족의 배신감. 지은은 밤새 울었다. 민지는 곁에서 지켜봤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사랑하는 대로 사는 거야. 민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지은의 마음속 충돌은 커졌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갔다. 마케팅 미팅에서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해. 집 문제인가 봐.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회사에서 그녀의 관계가 알려지면? 한국 기업 문화는 보수적이었다. 승진, 해고, 모든 게 위험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디자인팀에서 민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스타였다. 하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성은 비밀이었다. 저녁에 지은과 민지는 카페에서 만났다. 아버지한테 말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준비가 필요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어머니의 죽음 후 아버지는 그녀를 엄격하게 키웠다.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그 말은 부담이었다. 지은은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사랑은 달랐다. 그녀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 민지를 만난 건 운명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고통을 이해했다. 민지도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시골에 살았고 딸의 이상한 취향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왜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는 이제 독립할 나이야. 새 가족이 필요해. 지은은 울컥했다. 새 가족. 나도 가족인데.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아버지는 지은의 비밀을 언급했다. 너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민지에게 달려갔다. 다 들켰어. 민지는 지은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력.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지은의 일상은 변했다. 민지의 집에서 사는 건 불편했지만 사랑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적대적이었다. 거리에서 손을 잡을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해. 지은은 깨어나 울었다. 민지는 그런 지은을 달래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한 주 후, 지은은 새엄마를 만났다. 카페에서였다. 새엄마는 미안해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 아빠가 고집이 세서.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새엄마도 그녀를 불편해했다. 내가 그런 관계라면 가족이 힘들어. 지은은 분노했다. 그런 관계. 사랑인데요. 대화는 끝났다. 지은은 더 외로워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취급되었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센터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가족의 반대는 일상이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우리 해외로 갈까? 민지는 웃었다.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직장, 친구,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 지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회사에서 민지와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지은에게 물었다. 민지랑 사귀는 거 맞아? 요즘 같이 다니던데. 지은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승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었다. 민지도 압력을 느꼈다. 디자인팀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개인 생활이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 관계 숨기기 힘들어.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봤다. 레즈비언 로맨스 영화였다. 화면 속 커플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는 대답했다. 사회가 변할 거야? 우리가 바꾸는 거지? 다음 날, 지은은 아버지 집에 갔다. 짐을 더 챙기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자 새엄마의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지은을 무시했다. 빨리 나가. 우리 공간이야.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여긴 내 집이야. 싸움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그만해. 내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내 선택.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그건 안 돼.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울며 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쌓였다. 민지의 집에서 지은은 계획을 세웠다. 독립해서 살자. 새 집 구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지은의 월급은 많지 않았다. 민지도 마찬가지. 그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말에 카페에서 일했다. 피곤했지만 함께라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카페 손님 하나가 그들을 이상하게 봤다. 저 여자들, 좀 이상하지? 지은은 들은 척 만척했다. 하지만 상처받았다. 한 달 후, 지은의 친구가 연락 왔다. 대학 동창 수진이었다. 지은아, 요즘 어때? 소문 들었어. 지은은 긴장했다. 무슨 소문? 수진은 말했다. 너 민지랑 사귄대. 진짜야? 지은은 솔직해지기로 했다. 응, 진짜야? 수진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와, 멋지다. 응원할게. 지은은 기뻤다. 하지만 모든 친구가 아니었다. 다른 친구는 연락을 끊었다. 미안, 이해 못해. 지은의 사회적 고립은 깊어졌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서울에 왔다. 민지야, 남자친구는 민지는 거짓말했다. 아직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지은이라는 애랑 너무 붙어 다니네. 민지는 불안했다. 만약 어머니가 알면? 시골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딸이 정상으로 사는 걸 바랐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한테 말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준비 안 됐어.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지은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지은 씨, 개인 생활 때문에 일에 지장 주지 마. 지은은 반박했다. 일에 지장 없어요. 하지만 상사는 경고했다. 소문이 돌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지은은 화가 났다. 왜 사랑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녀는 퇴근 후 민지와 술을 마셨다. 포기할까? 민지는 말했다. 안 돼, 우리는 강해.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깨어나 울었다. 어머니라면 이해했을까? 그녀는 민지를 안고 잠들었다. 사랑은 강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의 건강은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왔다. 민지도 피곤했다. 그들은 상담을 받기로 했다. LGBT 센터에서였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상담사의 말은 도움이 되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했다. 아빠, 대화하자. 아버지는 거절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지은은 절망했다. 가족의 벽은 높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민지와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우리 싸우자. 민지는 동의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고통과 희망이 섞인 여정.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는 새 집을 구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이사 날 그들은 행복했다. 이제 우리 집이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사네. 이상해.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한국 아파트 문화에서 그런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지은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상사는 그녀를 탓했다. 집중 안 해. 지은은 알았다. 소문 때문이었다. 그녀는 항의했다. 제 개인 생활 때문인가요? 상사는 부정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민지도 비슷했다. 디자인팀에서 배제되었다. 민지 아이디어, 이번엔 안 써. 민지는 분노했다. 왜 그래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차별이었다. 지은은 친구를 만났다. 수진이었다. 지은아, 힘들지? 수진은 조언했다. 커밍아웃 해봐. 사회가 변하고 있어. 지은은 고민했다. 한국에서 LGBT 운동이 일고 있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법 개정 논의. 하지만 아직 먼 이야기였다. 지은은 민지와 상의했다. 우리 공개할까? 민지는 두려워했다. 가족이 알면.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의심이 확실했다. 민지야, 지은이랑 뭐야? 민지는 솔직해졌다. 엄마, 저 지은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뭐? 그건 안 돼.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울었다. 엄마, 이해해줘. 하지만 어머니는 떠났다. 내가 미쳤어. 민지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의 거부는 고통이었다. 지은은 아버지와 재회했다. 카페에서였다. 아빠, 나 사랑해. 아버지는 말했다. 사랑하지. 하지만 내 선택이 싫어. 지은은 설명했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나야.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절망했다.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 vs 가족.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회사에 레즈비언 커플 있어 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은과 민지는 공포에 떨었다. 누가 한 거야? 민지는 동료를 의심했다. 그들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못해. 새 직장을 찾는 건 어려웠다. 이력서에 기상한 낙인이 찍힌 듯 했다. 지은은 활동가 모임에 갔다. LGBT 그룹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힘을 얻었다. 우리는 싸워야 해. 리더의 말이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마스크를 쓰고 자유를 위해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후회했다. 만약 알려지면 민지는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야.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그녀를 팔았다. 지은이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가족에게 퍼졌다. 새엄마가 전화했다. 내가 그렇게 살다니. 집안 망신이. 지은은 반박했다. 망신. 사랑인데.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의 가족도 알았다. 아버지가 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그 여자 버려.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못해.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돈이 떨어졌다.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건강도 나빠졌다. 지은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왜 이렇게 살아? 민지는 상담을 권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 해외로 가자. 캐나다나. 민지는 동의했다. 그래, 새 시작.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모든 걸 버려야 했다. 가족, 친구, 조국. 대가는 컸다. 이민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류를 모았다. 비자, 영어 시험, 모든 게 복잡했다. 이게 맞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자유를 위해.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뿌리를 뽑는 일이었다. 가족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떠난다고? 미쳤어.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때문에 떠나는 거야. 아버지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지은도 울었다. 아빠가 이해 안 해줘서의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했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지은은 말했다. 엄마라면 이해했을 거야. 민지의 부모도 왔다. 민지야, 제발. 어머니는 애원했다. 민지는 단호했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부모의 눈물은 민지를 흔들었다.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압력은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사회적 반발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레즈비언 커플 이민 간댈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추방해라. 이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우리를 미워해? 민지는 말했다. 무지 때문이야. 그들은 지원 그룹에 의지했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회사에서 마지막 날, 지은은 동료들과 작별했다. 일부는 응원했다. 행복해 하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차별의 잔재였다. 민지도 마찬가지. 민지, 잘가. 상사의 말은 건조했다. 이민 전날, 지은과 민지는 서울거리를 걸었다. 한강에서였다. 여기서 시작했네.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추억했다. 첫 데이트, 첫 키스. 고마워, 민지야.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사랑은 강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안정된 삶을 잃었다. 비행기에서 지은은 창밖을 봤다. 한국이 멀어졌다. 새 시작이야. 민지는 손을 잡았다. 이 캐나다에 도착했다. 새 집, 새 직장.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자유가 있었다. 동성 결혼이 가능한 나라. 지은은 안도했다. 여기선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적응은 어려웠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지은은 홈시크에 시달렸다. 가족이 그리워. 민지는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들은 커뮤니티를 찾았다. LGBT 그룹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환영해. 그 말은 따뜻했다. 몇 달 후, 지은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는 말했다.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 화해의 시작이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야, 건강해.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이었다.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행복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그들은 한국 사회를 생각했다. 변해야 해. 새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마케팅 일을 찾았다. 민지는 디자인 프리랜서가 되었다. 좋아,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가끔 한국 뉴스를 봤다. LGBT 권리 운동이 커졌다.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동의했다. 온라인으로 그들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한국 LGBT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고마워요. 댓글이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방문했다. 캐나다 조합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민지, 잘 부탁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민지의 부모도 화상 통화했다. 행복하니? 민지는 웃었다. 내 용서와 이해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은 지지했다. 변화가 필요해. 그녀의 경험은 교훈이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그것을 억압했다. 지은은 과거를 반성했다. 그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민지는 말했다.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의 여정은 고통스러웠다. 배신, 손실, 투쟁. 하지만 식텐이 있었다. 우리는 강해졌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